네, 여러분. 오늘은 기출문제 컴활 2급 2021년에 출제될 예상 문제를 상공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그걸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급하고 2급을 각각 2개, A형, B형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걸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2급 먼저. 일단 첫 번째 똑같죠.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에 주어진 내용을 입력하세요. 5점 그랬어요.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타자 치는 걸 시험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자가 빠르신 분들도 있고 느리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시험장에서 긴장을 해서 치다 보면 타자가 아무리 빨라도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걸 또 수정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2급에서는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버려야 한다면 저는 타자 치는 걸 버리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함수는 하나당 8점이에요. 계산 작업이 총 5문제 나오는데 40점이니까 하나당 8점이거든요. 그러면 함수 하나 8점이고 타자 치는 거 5점이니까 차라리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면 함수를 맞는 게 낫겠죠. 함수가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최소한 5년치 5년치면은 1년에 2개 공개되는 것도 있고 1년에 3개 공개된 것도 있죠. 그렇게 따져서 보면 최소 10개의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 정도 푸시면 시험 볼 때 어떤 함수가 자주 나온다가 보여요. 막 함수 시험 문제를 낼 때 엑셀에 있는 모든 함수를 돌아가면서 다 내고 이러질 않거든요. 거기에서도 문제를 내기 좋은 애들만 주로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개, 100개의 함수를 다 외워야지만 반드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렇지를 않아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만이라도 완벽하게 함수를 이해하고 있으시면 최소한 3개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오던 걸 계속 돌려서 내거든요. 어렵게 낼 수 있는 함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2급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 뭐뭐뭐 써야지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경계선이. 그래서 타자 치는 거를 막 오랫동안 시간을 잡고 있으시지 말고 쟤는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치세요. 그래서 저는 타자 치는 걸 먼저 하시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얘는 맨 마지막에. 저는 설명하는 거니까 타자 빨리 입력하는 요령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절대 타자를 치는 중간에 수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타 난 걸 봤어요. 알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계속. 다 입력하고 나서 수정은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간중간에 타자 오류가 너무 많이 난다. 거의 한 칸 걸로 하나씩 난다. 그거는 연습이 부족하신 거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죠. 중간에 한두 개 정도 오타 날 수 있는데 그걸 잠깐 놓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타자를 치신 다음에 수정은 한 번에 마지막에 타자 다 치고 그래서 입력될 전체를 잡고 시작을 해요. A3부터 F9까지. 그 다음에 절대 이제 마우스에는 손을 안 대고 키보드로만 학과 코드 하고 엔터를 쳐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죠. KA 다시 숫자 키는 저는 오른쪽 거 써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쓰고 블록을 잡아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영역의 첫 번째 칸으로 이동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우스에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죠. 그럼 또 빨리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썼는데 제가 컴퓨터 광학과라고 썼어요. 오타 난 걸 봤어요. 눈치도 챘어요. 그래도 그냥 엔터 치세요. 그래서 다음 거 그냥 쭉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쳤을 때 제가 컴퓨터 광학과랑 71.43인데 오타를 냈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타자 칠 때 요령은 어디에 입력되는지 입력될 범위를 다 잡고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오타 난 걸 느꼈다. 그래도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저는 엑셀 시트 안 보고 타자 쳐요. 시험 문제지만 보고 타자를 쳐요. 보면서 비교하면서 할 시간이 없거든요. 40분 안에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타자 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타자는 맨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틀려도 별로 합격에 지장이 없도록 5점 깎이는 거니까. 되셨죠? 두 번째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2. A1부터 F1은 병합하고 A1부터 F1은 일단 병합부터 누르세요.
병합은 홈 메뉴 가운데 맞춤 영역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제목은 항상 이렇게 누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글꼴 맑은 고딕, 크기 16, 글꼴 굵게, 밑줄은 이중 실선, 밑줄 옆에 드롭다운, 거꾸로 된 삼각형은 드롭다운이에요. 드롭다운 누르시면 이중 밑줄. 됐죠? 이렇게 하면 하나, 2점 맞은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해야죠. A4부터 6, A7부터 9 이러면 이렇게 다 잡으시라는 게 아니고 각각 잡아서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러면 컨트롤 키로 잡는 거예요. A4부터 6까지를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떼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A7부터 9까지 잡고 B4부터 B6까지 잡고 이미 잡혀있네. 그래도 괜찮아요. 잡으세요. 그냥 F4부터 6, F7부터 9 요렇게 컨트롤 키로 각각 잡아준 거예요. 5군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번 누르면 얘가 이미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해제가 돼요. 또 누르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영역별로 합해지죠. 이걸 이렇게 6개를 잡으시고 병합을 하시면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3칸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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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각각의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A3부터 F3 대부분 필드 이름 자리는 다른 색깔로 주거든요. 여기를 강조색 5로 하래요. 자, A3부터 F3까지 잡으시고 메뉴 홈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어요. 셀 스타일 가시면 여기에 강조색 1, 2, 3, 4, 5, 6 퍼센트 붙은 거 먹고 바로 위에 뭐 20% 강조색 5, 60% 강조색 5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강조색 5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C4부터 C6까지 이렇게 3칸. 표시 형식 이용해서 문자 뒤에 퍼센트 붙이래요. 그러니까 95부터 100이라는 문자 열이 적혀 있죠, 여러분. 이건 95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아니죠. 왜? 중간에 물결 표시 있어요. 그럼 이거는 텍스트죠.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얘 뒤에다가 퍼센트 붙이래요. 그러면 C4부터 6까지 잡고 컨트롤 1 단축키 컨트롤 숫자 1이에요. 아니면 우클릭 셀 서식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본인이 익숙하신 거.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에 95부터 100이라는 문자 열이 있을 거야 라고 형식 지정 문자열 자리 잡아주는 문자 입력하시는 게 골뱅이에요. 골뱅이. 골뱅이를 쓰고 뒤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애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퍼센트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미리 보기에 이미 뜨죠. 95부터 100%로 뜰 수 있게. 이게 숫자였다면 샵이나 0을 쓰셔야죠.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95부터 100 중간에 물결 표시 들어간 문자 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뱅이 쓰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D4부터 D9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하라는 거죠. D4부터 D9까지 이만큼을 왼쪽 수식 입력줄 왼쪽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름 상자라고 뜨죠. 얘를 클릭을 하고 바로 쓰시면 돼요. 한글로 배점 하고 엔터 치시면 앞으로 이 영역의 이름은 배점이 되는 건데 내가 만약 오타를 냈다. 그래서 배점 영역이라고 써야 되는데 배점이라고 잘못 썼다. 그럼 배점 영역이라고 쓰면 되냐? 수정 안 돼요. 수정을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배점인데 오름차순 우선순위인 나의 배점 이렇게 썼다. 이러면 수정이 돼요. 하지만 다시 만약에 배점 영역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나의 배점이라는 것보다 밀리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해서. 그래서 수정이 오름차순을 따져서 수정을 적용하면 수정할 수 있지만 나보다 정렬 순위가 아래쪽에 있는 애로는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름 상자의 수정과 삭제를 위해서는 이름 관리자를 써야 돼요. 불필요한 건 삭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틀린 이름을 같이 적어 놓으시는 것도 감점이에요. 문제에서 말한 이름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A3부터 F9 그럼 표 전체. 모든 테두리 하고 바깥쪽만 굵게 하래요. 그럼 메뉴 홈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주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하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테두리에 들어와서 일반 실선으로 안쪽을 다 해주고 굵은 선으로 바깥쪽 눌러주고 확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긴 되지만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전체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바로 굵은 테두리 누르면 된단 말이죠.
시험 볼 땐 빠른 게 중요해요, 여러분. 메뉴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은 바깥에 있는 거 이외에 추가 기능들까지 포함된 것 뿐이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열어서 해야 된다. 바깥에 있는 메뉴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10점. 각 2점씩 5문제에서 10점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본 작업 3시트로 가서 그럼 시트부터 반드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실수로 첫 번째 시트에다 다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트 꼭 확인하시고 기본 작업 3시트 A4부터 H18 영역에 학번이 2019로 시작하고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그랬어요. 레프트 함수 쓰라 그랬죠. 조건부 서식에서는 와일드 카드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 쓰라고 나왔어요. 단 규칙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해라. 자, 그럼 A4부터 H18까지 잡으시고 메뉴 홈에서 오른쪽에는 조건부,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내가 함수식을 써야 되는 메뉴 등호부터 쓰시고 레프트로 학번의 왼쪽 2019라는 애를 4개를 가져와야 되죠? 레프트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로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A4셀을 하나를 딱 클릭했어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한 칸씩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절대 참조해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학번만 비교를 해야 되죠. 옆으로는 가면 안 돼요. 이름이랑 중간 40 이렇게 옆으로 가서 값을 가져오면 안 되고 학번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F4키를 2번 누르면 A10은 고정을 시켜줘요. 숫자 4는 아래쪽으로 학번을 다 내려가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A4, 5, 6, 7, 8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 4는 고정을 안 해주고 A10은 고정을 해서 옆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10 고정하시고 쉼표 4 하고 괄호 닫으면 학번의 왼쪽 4글자를 가지고 왔겠죠? 이게 2019와 같으면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저 2019라는 게 우리 눈엔 숫자로 보이지만 큰 따옴표를 묶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로 가져온 건 문자열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식 버튼 눌러서 표준색 빨강 글꼴색 중에 여기 오른쪽에 중간 보시면 색깔 자동으로 돼 있죠. 표준색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이 표준색이고 그 중에 빨강은 2번째예요. 왼쪽도 빨강인데요. 이건 진한 빨강이라고 설명 뜨죠. 2번째 거 빨강. 확인. 그러면 2019라는 학번인 사람들만 색깔 빨갛게 됐죠. 여기까지 5점.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볼까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고 그럼 계산 작업 시트로 반드시 이동하시고 첫 번째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이라고 출력하래요. 날짜 써져 있는데 월요일인지 어떻게 알고 그죠? 그래서 위크데이 나왔어요. 위크데이는 날짜를 숫자로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평일이면 이란 얘기는 숫자 나오는 게 평일 숫자인 걸로 따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단 요일은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 그러면 월요일이 1로 시작하니까 1, 2, 3, 4, 5 숫자 5까지가 월, 화, 수, 목, 금이겠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인 거겠네요. 나머지는 주말이고 그래서 ifs라고 나왔죠. 만약에 위크데이로 구한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인 거죠. 위크데이는 날짜랑 방식인데 1번 방식은 일요일이 1이고 2번 방식은 월요일이 1이고 3번 방식이 월요일이 0으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지금 월요일이 1인 유형 쓰세요 라고 2급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1급은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1번 방식 쓰세요 라고만 하지 1급에서는 월요일이 1인지 일요일이 1인지를 안 말해줘요. 지금은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세요 그랬죠. 그럼 2번 방식 쓰란 얘기예요. 그럼 날짜를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는 거죠. C3셀을. 그리고 2번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크데이로 숫자를 구했어요. 근데 그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 되는 거죠. 그러면 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다. 요렇게 할 거예요. 써볼까요? D3셀에서 등호 입력하고 if 만약에 위크데이로 응시를 가져와서 쉼표 2번 방식을 쓸 건데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월, 화, 수, 목, 금이면 평일, 주말 이렇게 하면 되죠.
아래로 셀 복사. 되셨죠? 바로 두 번째 볼게요. 표 2에서 요거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해서 학점을 계산할 거래요. 우리 학점은 밑에 요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중간하고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 쓰라고 했는데 평균이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에버리지랑 H루겁 나왔죠.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하고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들고 밑에 내려가서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학점을 가져오는 건데 잘 보시면 0, 60, 70, 80, 90 이상이라고 돼 있죠.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H루겁, V루겁 하실 때는 작은 숫자들이 있는 범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면 60 미만이라는 게 우리 눈에 60 미만이라고 써져 있는 거지 실제 엑셀 시트 보면 6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찾을 값이 50, 40인 애들은 못 찾아요. 60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에 대한 범위에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이 표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잡게 되면. 그래서 H루겁, V루겁 하실 때는 작은 값들을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돼서 G12부터 K12열에 있는 게 찾을 값이 되고 그 밑에 있는 학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표의 범위 잡으실 때 G13부터 잡으시면 안 되고 G12부터 잡아줘야 돼요. G12부터 K14가 값 전체 범위. 왜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H루겁은 구조가 찾을 값, 값 전체 범위, 행번호, 정확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입을 시켜야 되니까 찾을 값과 가져올 값이 있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찾을 값이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중간하고 기말 두 개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입력해 볼까요? 는 H루거 여기서 찾을 값이 에버리지 중간과 기말 얘가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되죠. 아래로 셀 복사할 때 그 다음 사람의 평균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 전체 범위가 G12부터 남은 표 전체 싹 다 잡는데 얘는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로우 인덱스 넘버 가져올 거 몇 번에 있어요? 학점 1번, 2번, 3번에 있죠. 3번 쉼표 정확도는 0, 60, 70, 80, 90 여기서 평균 구하면 몇 점 몇 가지 나올 텐데 똑같은 숫자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거 찾아야 되니까 1 또는 true 유사일치라고 돼 있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럼 학점을 가지고 와요. 되셨죠? 함수 구조 모르시면 이걸 빨리 풀 수가 없어서 함수 구조를 항상 먼저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3번 넘어갈까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 요 평점에 대한 평균 구하래요. 에버리지 구하겠거나 하고 보니까 D 에버리지랑 라운드 쓰래요. 라운드는 요거 소수 둘째 자리 때문에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D 에버리지가 먼저예요? 라운드가 먼저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출력해야 될 걸 생각해야 돼요. 3.56이라고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그럼 라운드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안에 D 에버리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표현해야 될 걸 맨 바깥에.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이 뭐예요? 조건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되죠. 여기에 만약에 학과 다음에 바로 경영학과가 있었으면 이렇게 두 칸 잡으면 되는데 학과 바로 밑에 컴퓨터학과라고 적혀 있어서 조건 범위를 따로 줬어요. 조건은 A24에서 25에다 입력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학과 복사해서 놓고 경영학과 복사해서 놓고 직접 쓰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은 치다가 공백을 잘못해서 넣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있는 거 복사해서 조건으로 꼭 쓰시라고 해요. 그게 또 빠르고 타자 쓰시는 것보다는 복사 붙여넣기가 빨라요. D24셀의 결과 쓰실 거니까 클릭하시고 는 라운드로 시작해서 곧바로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셀 복사할 거 안 하니까 절대 참조 상관없죠. 그냥 놔둬도 돼요. 쉼표. 몇 번째 있는 거 계산해요? 평점. 그럼 평점은 필드 이름이 몇이에요? D13셀. 여기서 숫자 4라고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이렇게 4로 써도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이거 1, 2, 3, 4 이렇게 세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클릭해버리는 거죠. 평점에 필드 이름 클릭하시면 돼요. 쉼표, 조건 범위 2칸. A24부터 25. 미리 안 써놨으면 어떡해요? 그럼 틀리는 거죠. 미리 써놓고 하세요.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 조건 나중에 붙여넣기 해도 어차피 값은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그러지 마시고 조건 미리 써서 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쉼표 자릿수 얼마?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뜬다 그랬어요. 그럼 2죠. 자릿수 2. 그래야 이렇게 3.74라고 떴어요. 자, 4번.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연 전략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다가 계산하래요. 자, 카운트, if 수 중에 알맞은 함수 사용 그랬어요. 카운트는 개수세요. 숫자의 개수.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개수세요. 카운트 ifs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개수세요. 그럼 지금 조건이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70점 이상. 조건 몇 개? 3개. 그럼 뭐 써야 돼요? 카운트 ifs는 카운트 ifs. 조건 범위 커뮤니케이션 전체 쉼표. 조건은 크거나 같다 70이죠. 그냥 70이 아니고 이상이니까 그럼 큰 따옴표 붙여줘야 돼요. 부등호가 문자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70 이상입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냥 숫자 70이 아니죠. 두 번째 회계 전체 쉼표 크거나 같다 70 쉼표 경영전략 전체 쉼표 크거나 같다 70 괄호 닫고 엔터 치면 3개 되셨죠? 자,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학과의 앞 세 문자. 여기 학과에서 앞에 3개. 그럼 left나 mid스라고 나올 거고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 얘의 연도. 그럼 이어함수 나오겠네요. 입학 코드를 표시할 건데 표시 예시가 요 아래에 학과 이름 3글자랑 2015라는 연도가 뜨게. 근데 우리 지금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앞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바뀌어서 프로포 함수 쓰라고 나왔죠. 프로포 함수는 영어 단어 사이마다 앞에 알파벳은 대문자, 나머지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어퍼, 로어, 프로퍼. 어퍼는 다 대문자, 로어는 다 소문자, 프로퍼는 앞글자만 대문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떠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섞인 상태로 뜨고 연도 뜨고. 그러면 프로퍼 안에 레프트가 들어가야죠. 학과를 떼올 건데 그걸 프로퍼 안에 넣어줘야지만 앞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되는 거니까. 그럼 는 프로퍼 먼저. 여기서 이제 레프트를 쓰는 거죠. 학과의 쉼표 3개. 그래서 괄호 한 번 더 닫으면 프로퍼까지 닫혔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써서 그 뒤에 이어 함수로 입학일자의 연도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 첫 번째 예시랑 보이는 형태는 똑같아요. 앞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연도 4자리 떴고. 이렇게 함수 5개 하시면 40점. 2급은 절대 함수를 안 틀리셔야 돼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질 않기 때문에 하나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배점이 너무 커요. 하나당 8점. 계산 작업이 40점이거든요. 그럼 파트 총 4개 중에 계산 작업이 40점이라서 나머지 파트는 20, 20, 20. 함수가 문제 하나당 배점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함수를 틀리시더라도 하나만 틀리셔야 돼요. 그 이상 틀리시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70점 넘어야지 합격인데 함수에서 하나 틀려버리면 벌써 8점이 나가버리니까 22점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를 최대한 안 틀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함수를 벌써 2개만 틀려도 16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남은 점수가 14점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는 절대로 하나 이상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은 2개네요. 지금은 부분합하고 데이터 통합. 여기에 이제 피벗 탭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번에는 부분합. 부분합은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거 정렬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분합을 2개 이상 구하라고 하면 2개의 결과 다 유지할 수 있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안 되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또 계산하래요. 2개 나왔죠. 그러면 부분합 2번. 함수 개수당 부분합을 반복하셔야 돼요. 최대값하고 평균이면 2번. 그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돼요. 언제? 2번째 부분합 실행할 때. 자,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정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데이터 정렬. 정렬 기준은 학과, 오름차순 확인. 그대로 메뉴 데이터 오른쪽 끝에 부분합. 그룹할 항목. 첫 번째 뭐예요? 학과별 합계 최대값.
학과, 별 그랬으니까 학과가 그룹할 항목, 함수는 최대값, 뭐에? 합계. 합계 체크돼 있네요. 그럼 놔두면 되죠. 지금은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일단 합계 최대값이 구해졌죠. 그 상태에서 다시 부분함 눌러서 두 번째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뭐에? 처음에 말했죠. 학과별.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놔두고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고 계산 항목이 기본, 인성, 교육, 합계는 안 할 거니까 해제.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반드시 해줘야 기존의 최대값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평균 뜨고 최대값 뜨고 시험지랑 똑같이 떴죠? 나 잘못 구했어요. 부분합.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 눌러서 다 취소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컨트롤 Z 눌러도 안 돌아가요. 부분합은 어쩔 수 없어요. 되셨죠? 분석작업 2번 통합은 결과 구할 부분을 반드시 블록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안 잡고 시작했으면 취소 누르고 다시 나와서 빨리 잡으셔야 돼요. 중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 그래서 합계 함수만 찾으면 돼요. 합계. 그러면 F4부터 I8에다가 자, G5부터 I8에 계산하시오 했다고 거기만 잡으시면 절대 안 되죠. 통합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이름표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F4부터 I8까지 잡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바로 옆에 통합. 함수는 합계, 참조 영역은 기존에 혹시 있는 게 시험 보실 때도 있다 그러면 다 지우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자, 첫 번째 참조 영역은 17년 전체 드래그 추가, 18년 전체 드래그 추가, 19년 전체 드래그 추가. 다만 여기서 반드시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를 해서 첫 번째 줄과 왼쪽에 있는 열을 이름표로 준 다음에 걔네들끼리 합해질 수 있게. 왜 그래야 돼요? 학과가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컴퓨터 유아, 컴퓨터 특수, 컴퓨터 특수 유아, 컴퓨터 특수 컴퓨터 유아, 컴퓨터 유아 특수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에 따라서 니네가 알아서 가져다가 계산해 라고 하기 위해서 사용할 레이블에 반드시 체크. 무조건 첫행 왼쪽 열 항상 그래야 돼요? 아니요. 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첫 번째 줄도 이름표고 왼쪽 열도 이름표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됐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작업이 이제 2개. 매크로랑 차트 하나씩 나오고요. 매크로는 2개 만드는 거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24에서 28 영역에다가 매크로 생성하는 거. 또 하나는 A3에서 23 여기다가 채우기 색 노랑으로 매크로 2개를 녹화해야 돼요. 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 커서를 놨든 매크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총점의 값이 구해져야 되고 A3부터 E3에 색깔이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커서를 어디다 뒀든. 그럼 이거 절대참조 매크로로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기시험 보실 때는 절대참조 매크로만 돼요. 어느 영역에다 뭘 작업하는 걸 매크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참조 매크로. 매크로는 각 5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매크로 작업 시트에 그럼 시트부터 반드시 이동하시고요. 24부터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인데 총점은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을 하래요. 여기서 sums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그러면 이렇게 덧셈 식을 적어요. 함수 안 쓰고. 함수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뭔가 그래요. 좀 저는 안전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덧셈식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냥 총점은 소양인증과 직무인증의 합계다 라고 했으면 저는 함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 더하기 기호가 있는 수식을 줬잖아요. 그럼 저는 저대로 하는 편이에요. 썸 안 쓰고. 만약 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썸스란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썸 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썸스란 얘기도 없죠? 그냥 합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이라는 식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땐 함수를 안 쓰고 저 식을 그냥 그대로 써요. 식이 좀 길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다 이거 할 때 함수 써도 된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불안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하세요. 자, 그럼 매크로 녹화가 시작된 다음에 총점을 클릭해서 식을 쓰고 셀 복사하는 거 여기까지 녹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녹화 시작됐을 때 총점 클릭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이 4셀을 클릭해야 된다라는 걸 의식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 커서를 놓을 거예요. 그래야 녹화 시작된 다음에 이 삿셀을 클릭할 테니까. 딴 데다 아무 데나 커서 놨고요. 매크로 기록은 개발 도구 왼쪽 끝에도 있고 왼쪽 하단에 이 매크로 버튼 누르셔도 돼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 바로가기 키 안 나왔어요.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에 그랬어요. 확인. 녹화 시작됐죠? 이제 이 삿셀 클릭하고 는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아래로 셀 복사. 그 다음에 저는 매크로 끝났을 때 이렇게 블록 잡고 끝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한번 빈 공간 클릭했고 중지. 그럼 이렇게 잡은 채로 녹화 끝나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 안 좋아해서 빈 공백 클릭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왜냐하면 총점을 계산하는 게 매크로 녹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를 클릭해서 끝나는 거 이런 걸로 감점되진 않아요.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E3 여기에 채우기 표준색 노랑으로 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커서 다른 데다 아무 데나 놓을 거고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고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단축키 없어요. 저장 위치는 당연히 현재 통합 문서 확인. 녹화 시작됐으니까 이제 A3부터 E3을 잡고 메뉴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할 거예요. 표준색 중에 노랑. 끝났죠? 저는 블록 잡고 끝나는 걸 원치 않아서 빈 칸 하나 클릭했고 기록 중지. 저는 도형은 한꺼번에 만드는 편이에요. 지금 1번에서도 도형을 만들어야 되고 2번도 도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크로 녹화를 저는 먼저 하는 편이라서 도형은 한 번에 그려요. 일단 첫 번째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A10부터 B11. 여기 개발 도구 보시면은 삽입에 양식 컨트롤 있고 이 중에 첫 번째가 단추. 얘를 클릭하고 A10부터 B11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매크로 버튼이라서 매크로 뭘 지정할 건지 바로 떠요. 총점 선택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그럼 단추라는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총점.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공백 들어가서 오타 처리돼요. 총점이라고 쓰고 다른 데 클릭. 누르면 실행이 돼요.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깜빡거리긴 하죠, 총점이. 요걸 지우고 다른 데 클릭하고 눌러도 여기에 총점이 구해지면 되는 건데 나 여기다 글씨 오타 쳤다. 이 총점이란 글씨를 내가 잘못 썼다. 수정하고 싶다. 도형에 우 클릭해야 수정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실수로 이 도형 그리고 나서 매크로 지정 안 했다. 그럼 여기서 매크로 지정 다시 해도 돼요. 총점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면 도형. 우리 삽입의 도형 가시면 빈면. 요거. 기본 도형 중에 세 번째 줄 두 번째. 얘를 D10부터 21. 요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글씨 쓰시면 돼요. 텍스트 채우기로 입력. 그럼 채우기. 그 다음에 이제 도형한테 우클릭을 하면 매크로 지정 메뉴 뜨고 채우기 선택해주고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누르면 깜빡거리죠. 그럼 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채우기를 없애세요.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한 다음에 누르면 채워지죠. 되셨죠? 자, 문제에서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양식 컨트롤에 글씨 썼을 땐 가운데 정렬이 자동으로 됐는데 얘는 정렬이 안 됐죠. 근데 문제에서 도형의 글씨를 가운데 정렬로 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놔두면 돼요. 되셨죠? 마지막 차트.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그러니까 요거 수정해서 완성하셔야지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빵점이란 얘기예요. 다 푸셔도. 자, 그럼 첫 번째 합계 계열이랑 2016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는 합계랑 2016 요거 없애란 얘기죠. 그러면 차트 선택하고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구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17부터 19 합계 빼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수정됐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 디자인 메뉴 왼쪽 끝에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 중에 누적. 마우스 올려놓고 있으면 이름 다 떠요. 누적 세로 막대형.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A1셀과 연동. 그럼 차트 제목 잡으시고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는 A1셀 클릭 엔터. 근로장악 계열. 근로장악이 녹색이죠. 녹색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표시하고 위치를 안쪽 끝에 그러면 녹색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나가 선택된 채로 레이아웃 가서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 그럼 차트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요 차트의 여백 부분을 클릭하고 우클릭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 스타일 가시면은 여기 둥근 모서리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여기 둥글게 깎이죠. 해제했을 때 여기 직각이었다가
체크하면 여기 둥글게 깎여요. 여기까지. 자, 오피스 이거 2010으로 했어요. 2016으로 시험은 나오겠지만 2010으로 했거든요. 메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B형 문제는 2016 버전 오피스를 보여드릴 건데 혹시라도 2010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대신에 메뉴의 위치가 2016이랑 2010이 좀 바뀌었대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계속 연습하시던 대로 연습하셔도 되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시험 전에 2016 버전을 한 번 정도는 메뉴를 켜서 확인을 하고 시험장을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2급 A형 상공회에서의 공개된 문제 풀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B형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